세배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독서 좀 하세요. 됐다. 자, 그러면 새로운 교과 나가자. 필기해라. 특수 상대성 이론. 옛날 물리원 책에서는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밖에 안 나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좀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기는 재밌는데 지가 기준을 안 잡고 있으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쌤이 기준 잡아주는 형태로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책에 딱 보니까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상대속도. 상대속도. 그래서 상대속도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상대속도의 정의는요, 반드시 관찰자가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관찰자가 운동.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속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상대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여기가 이제 도로 앞이야. 여기가 도로고 선생님 딱 팔짱 끼고 있는데 차가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네. 근데 그 친구가 내 친구야. 그래서 전화를 하죠. 야, 지금 시속이 얼마야? 100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걔를 딱 바라봤을 때 걔의 속도가 100인 걸 압니다. 이건 상대 속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의 속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의 속도. 근데 제가 100으로 가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뜁니다. 알겠지? 관찰자가 운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방향으로 50으로 뛰면서 전말을 쳐다보면 100보다 느리게 보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쟤는 일로 자동차는 가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50으로 뛰어요. 반대 방향으로 50으로 뛰면서 쟤를 갖다 쳐다보면 쟤는 100보다 더 빠르게 느낍니다. 알겠지? 그게 바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다. 알겠지? 상대 속도가 되려고 그러면 관찰자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랬을 때 물체 속도다. 일단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 암기하세요. 자, 상대 속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물체 속도에서 빼기 관찰자 속도. 물체 속도에서 관찰자 속도를 빼는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상대 속도는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고,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상대 속도, 속도니까 V 쓰고 그 다음에 아래 첨자를 씁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중에 우리 물리 배울 때 상대 이런 거 또 하나 배웁니다. 뭐 배우냐면 상대 굴절율 하는 거 배워요. 그래서 저 뒤에 마지막 단원을 보면 파동을 배울 거거든요. 그 파동에서 상대 굴절율 배웁니다. 그래서 상대 들어가면 굴절율을 n으로 표현하면서 그것도 나중에 1, 2 이렇게 아래 첨자로 쓸 거예요. 알았지? 그럼 요거 나중에 쌤이 가르칠 때 보면, 얘들아 우리 앞에서 이거 비슷한 거 뭐 본 거 없나? 그러면 요거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VAB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으냐면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A가 본 B의 상대 속도. 그러면 여기서 A는 물체 속도가 되나 관찰자 속도가 되나? 관찰자가 되지. A가 맞지? 그래서 위에 있던 식 그대로 선생님 쓰면 VB-VA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다. 됐지? 심심하니까 쌤 한 번만 더 쓸게. VB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VA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이미 배웠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쌤이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상대속도 문제 푸는 요령. 그래서 상대속도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요 문제 푸는 요령대로 풀면 우리 물리1에서는 직선상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물리2에서 나오는 평면상의 운동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준점을 표시해라. 기준점 표시해라. 그래서 보통 기준점은요,
점으로 표시합니다. 점으로 그냥 표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 속도 표시해라. 점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관찰자 속도 표시해라. 그리고 네 번째. 더해라. 요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이게 뭐 선생님 멋대로 지어낸 거 아니고 요거 있지, 요거를 쌤이 그대로 그냥 글로 적은 것 뿐입니다. 기준점 점으로 표시해라. 거기서 요거지. VB가 물체 속도잖아. 그래서 물체 속도 표시해라. 그리고 마이너스 VA, 이게 관찰자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관찰자 속도 표시해라. 그리고 더해라. 요거 적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우리 책에 있는 거 간단한 거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104쪽에 1번에 1번. 자, 1번에 1번 보면, 자, 거기 보면, A는 동쪽으로 10. 그러면, 요렇게 있는데, A라는 놈이 동쪽으로 10으로 갔어. 그 다음에 B. 얘가 B인데, 얘는 서쪽으로 7. 요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봐. 1번에 딱 보니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물었잖아. 맞지?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냐 이래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푸냐면 기준점 잡습니다. 점으로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랬으니까 A가 물체가 관찰자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랬으니까 A가 관찰자, B가 물체. 맞습니까? 그래서 쌤이 물체 속도 먼저 표시하라 그랬어. 그럼 B 왼쪽으로 7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관찰자니까 요마. 근데 우리 마이너스 관찰자 속도 표시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제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거든. 근데 마이너스니까 우린 뭐 해야 돼? 왼쪽으로 하면 돼. 왼쪽 10. 그리고 더해라. 그럼 17이지. 답은 서쪽 17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알았지? 요렇게 우리가 문제 상대 속도 문제는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옆에다가 그림 나오면 옆에다 점 하나 찍고 제일 먼저 관찰자 물체 누군지 찾아보고 그래서 물체 속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관찰자 속도 표시해서 더하면 끝납니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문제로 요런 거 하나 적어줄게. 자, 2번 평면 상태 볼 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렇지? 비가 얼마의 속도로 내리냐면 3m/s의 속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자, 일단 방위 표시 내가 이렇게 해줬다. 방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누가 타고 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타고 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머리가 크잖아, 맞지? 자, 그래서 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얘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수직으로 비는 내렸다, 알겠지? 근데 내가 움직여요. 얼마로? 4m/s로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내가 움직이면서 비를 바라본 거야. 되나? 자, 그래서 내가 본 비의 속도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본 비의 속도가 얼마냐 이러면 아까처럼 쌤 풉니다. 기준점 점으로 잡지. 내가 본 그랬으니까 내가 관찰자, 비가 물체. 그럼 여기서 물체 속도 먼저 표시해라. 아래쪽으로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관찰자 속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 이쪽으로 4 이렇게. 그리고 더해라. 평행사변이 이걸 맞지? 그래서 요겁니다. 다음에 3, 4, 5. 그래서 답은 남서쪽 5m/s 이렇게 답을 정해주면 되겠지, 맞지? 됩니까? 자, 그래서 상대 속도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너희들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일단 요 공식은 기억해 놓고 원래 상대 속도가 어디에 실려졌어야 되냐면 제일 첫 파트에 실렸어야 돼요. 제일 첫 파트에 보면 선생님 가르칠 때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고 가르쳤지 맞지? 그리고 속력과 속도의 종류를 바로 적어줬어요.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그 두 개밖에 안 적었어 맞지? 근데 원래 적었으면 그 기서 적혔어야 돼 거기서.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야, 이번에 물리 선생님 2월달에 해주기로 하지 않았나? 시간표 잡아야 되는데. 예, 안 들어왔네. 아씨. 선생님 일단은 오늘이 토요일이지 맞지? 다음 주 초에 내가 전화를 할게. 집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속도는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요거도 한번 보자.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 자, 2번 이렇게 필기하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을 한번 보자. 자,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에테르입니다. 에테르. 자, 이 에테르가 용어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19세기 우리가 그때 빛에 대해서 관심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요 빛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알고 있는 갈릴레이 있지, 이 갈릴레이도 빛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갈릴레이가 빛을 어떻게 속도를 측정했냐면 요쪽 산 이 거리 측정합니다. 거리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요 꼭대기에 갈릴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 조교 있지, 조교 올라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갈릴레이가 조교 보고 뭐라 그랬냐, 야 우리 빛의 속도를 계산하자.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떨어진 거리는 우리가 직접 측정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뭐를 쏜다, 빛을 쏠게. 빛을 쏘니까 니는 빛이 니 눈에 보일 때 시간을 측정해놔. 그럼 우린 빛의 속력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갈릴레이가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쏘면 바로 보이는데 뭐 알겠지? 이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갈릴레이의 결론, 빛의 속력은 무한하다. 여기 결론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뒤로는 관심이 없고 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 빛을 갖다가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었다. 맥스웰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커피 보면 맥심 있고 맥스웰 있고 막 이래 있는데 커피의 회사 중에 맥스웰 있지 않나? 재미없네 맞지?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희들 나중에 물리하면서도 맥스웰이라는 사람 몇 번 듣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유명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 거기 중등부 과학에서 전기 파트 있지, 전기. 그 다음에 자기 파트 있잖아. 이 전기와 자기는 처음 고전역학에서는 따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서는 N극 S극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 둘이는 따로 배우고 있다가 요게 이거다, 이걸 갖다가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다, 이걸 알아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생이었어. 근데 학생이 처음에 알아냈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학생을 가르쳤던 과학 선생의 이름을 따지. 그래서 그 과학 선생의 이름이 덴마크 사람 웨르스테드야. 알겠지? 웨르스테드가 전기하고 자기하고는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걸 알아냈거든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은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희들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있지? 야, 아인슈타인도 이 맥스웰은 존경했어요. 진짜로.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자기적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 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파동? 그럼 파동을 전달시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매질이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빛이 물속에서가 속력이 빠르니? 아니다, 빛이 아니에요. 그때는 빛이 관심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소리로 가자. 소리가 너희들 기체에서 속력이 빠르니 고체에서 속력이 빠르니? 소리 음파 모르나? 음파가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입니다. 그랬죠? 소리 속력이. 이게 참고적으로 기체에서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340m. 액체에서는 1초에 1500m를 갑니다. 고체에서는 1초에 5000m를 갑니다. 5000m 알겠지? 그래서 왜 이렇게 속력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면 기체는요 분자들이 떨어져 있잖아. 매질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늦어. 근데 고체는요 전부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얘들이 전달 이 매질이 바로 이렇게 전달시켜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사람이 파동이라 하니까 그 과학자들이 빛 속도 되게 빠른데, 그럼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밀도가 큰 빽빽하게 모여있는 매질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질의 이름이 에테르입니다. 그랬지? 에테르. 그래서 빛을 전달시키려 그러면 자 매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매질이 에테르고, 이 에테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막 공부를 합니다. 알겠지?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는 게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지금 우리 여기 눈에 에테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빛은 전달되고 있으니까 에테르라는 가상적인 어떤 매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덤벼드는 거야. 요게 지금 강물이에요. 강물. 그래서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3m/s로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 배 있지, 배를 갖다가 요쪽 방향으로 3m/s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을 거슬러서 요렇게 3m/s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누가 관찰했냐면 바깥에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봅니다.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그러면 정지에 있는 놈이 연마 쳐다볼게. 속력 얼마로 보이겠노? 연마 위로 가는데 강물이 3으로 내려오고 있어. 속력이 똑같아. 얼마로 보여요? 0m/s입니다.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강물이 3, 지도 3, 그래서 6m/s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번 써먹어 보자.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에테르를 찾자고 얘기를 했냐면 요렇게 찾자 했다. 여기가 지금 예상 태양이다. 지구가 공전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저 멀리서 별빛이 이렇게 옵니다. 별빛이 이렇게 오는데, 자, 잘 봐봐. 지금 우리 요게 우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테르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서 지구는 여기로 움직이지. 여기로. 맞지?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여기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로 움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테르는 어디로 움직일 거냐? 에테르는 여기로 움직일 거 아니야. 요걸 에테르 바람이라고 해요. 에테르 바람.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빛이 에테르 바람을 타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에테르 바람을 타고. 그러면 요때 빛의 속력이 있을 거잖아. 그거 측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구는 여기로 가겠지. 지구는 여기로 가니까
우리가 에테르 발음은 요렇게 되지, 방향이. 응? 우리 지금 요 강의실에 공기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달리면 내가 이쪽으로 달리면 공기는 반대로 갈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일로 갔기 때문에 에테르 바람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지? 요렇게. 자, 그래서 에테르 바람하고 별빛하고 거의 서로 반대 방향이지, 맞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강물 아랫방향, 보트는 윗방향.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놈들의 빛의 속력이 서로 다르면 에테르는 존재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6개월 걸리잖아, 맞지? 그럼 6개월 걸리면 데이터 하나 나와. 1년 되면 데이터 또 하나 나오겠지, 맞지? 이렇게 실험하다가는 과학자들 죽을 것 같다, 알겠지? 웬만하면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데이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두 번째, 마이클슨 몰리 실험입니다. 마이클슨 몰리 실험.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 자, 그래서 얘들이 실험할 때 예측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빛 도달하는데, 빛 도달 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어떻게 실험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렇게 실험합니다. 이게 지금 반거울이에요. 반거울. 그래서 반거울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반거울은 반은 반사, 그 다음에 반은 통과예요. 그렇게 되는 거울이다.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쏘냐? 빛을 쏘겠지, 맞지? 광원. 빛이 이렇게 도달합니다. 이렇게. 그럼 빛이 이렇게 도달해가지고 반사된 빛,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갖다가 뒀냐면 거울을 둡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또 반사돼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하나의 빛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통과한 빛 있지. 반통과한 빛. 그래서 이 반통과한 빛도 여기다가 거울을 뒀어. 그러면 반사돼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실험은 수십억 번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위로 간 거와 아래로 간 거의 빛의 진행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에테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쪽에서는요 동시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험을 수십억 번 해봐도 여기에 동시 도달하는 거예요. 동시 도달. 그럼 동시에 도달한다는 소리는 에테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이클슨 몰리, 미국 사람입니다. 최초로 노벨상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알았지? 자,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으로 우리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선생님 수식 쓰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수식을 써줄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려고 그러면 가정했던 거 2개 알아둬야 됩니다. 2개의 가정.
그래서 두 개의 가정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미리 알려주면 상대성 원리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광속 절대 불변이라는 거 있어요. 광속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지, 맞지? 자, 그래서 오늘 요게 하나 상대성 원리까지만 가자.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들 관성 좌표계라는 단어 처음 듣지, 맞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줄게, 알겠지? 자, 보세요. 어떤 물체가 여기 정지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정지되어 있다는 소리는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 얼마? 0이지, 맞지? R자임 0이다. 됐지? 자, 이 상황을 갖다가 누가 볼 거냐면 바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있지, 맞지?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쟤를 볼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라. 아, 쟤한테 작용하는 R자임이 0이지. 0이니까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쟤는 계속 정지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황을요, 오른쪽으로 5m/s로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이걸 쳐다봅니다.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쳐다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 얘는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5m/s로 등속 운동하겠지. 이렇게 해석해요. 뭔가 생각나는 용어 없습니까? 지금 내가 요거 설명했을 때 뭔가 생각나는 용어 없나? 자, 다시. R자임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했다. 뭐로 설명했지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했지, 맞지? 그 다음 얘 봐라. R자임이 0이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한다. 맞지? 그래서 얘도 뭐로 설명했어? 관성의 법칙. 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 좌표계는 얘, 또 얘, 이 얘기야. 정지한 관찰자가 해석했는 거, 등속으로 운동하면서 해석했는 거, 이게 관성 좌표계예요. 알았지? 그래서 야도 관성 좌표계고 얘도 관성 좌표계, 알겠지? 그래서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얘는 계속 정지한다, 얘는 반대로 등속 운동한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맞지? 그렇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요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알겠지? 자, 하나 더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요 얘기도 우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좀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등속 운동은 스스로 느낄 수 없다. 야, 우리 등속 운동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 맞죠? 등속 운동은 자기 스스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참
지구 봐라, 지구. 자전하는. 이 자전 속도 되게 빠릅니다. 맞지요?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등속 운동은 스스로 느낄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우리는 상대성 원리에서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를 설명할 건데, 지금 상대성 원리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게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이 광속 절대 불변이라는 게 뭐냐면, 광속보다 빠른 건 하나도 없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하나도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하나라도 나오면 이 상대성 원리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현상들도 다 틀려요. 알겠죠? 근데 얘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아인슈타인도 제일 찜찜한 게 요거였어. 알겠지? 걔가 광속 절대 불변하다 이걸 갖다 얘기해놓고 계속 찜찜해 있었어. 근데 계속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게 이쪽 부분이다. 한 3, 4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빛보다 빠른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중성미자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있던 어디 학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전 세계는 난리 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다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거를 발표했던 학회가 대단한 학회였거든요. 엄청나게 대단한 학회에서 그런 걸 발표해버리니까 상대성 원리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거보다 빠른 거 없습니다. 빛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특수상대성 이론 끝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숙제 없습니다. 숙제 없고 시험 한번 칩시다. 언제 시험 치지? 다음 주에 한번 칩시다. 다음 주에 시험 한번 볼 건데, 근데 범위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워밍업 삼아 연력학 1하고 연력학 2 칩시다. 알겠니? 그래서 연력학 1법칙 2법칙 다음 시간에 공부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알겠지?